우리가 가슴에 굳게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마치 몸이 알기 전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 일어났을 때의 경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만에 내 인생이 뒤집힐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좋은 아침, 사랑하는 친구들. 제 이름은 루이즈 밀러입니다. 오늘 73세의 나이에 나는 오랫동안 묻힌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펜실바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가 자신의 손으로 지은 단순한 나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미래가 현재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는 1952년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일출 전에 깨어나서 가족을 위해 아침을 만들기 위해 깨어나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는 가구 공장으로 떠나 세상의 무게를 그의 어깨에 들고 다니지만 항상 미소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 서로를 보호하는 사람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 적어도 그게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것입니다. 나는 교회 기금 모금 행사에서 17살 때 프랭크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수줍게 다가갔다. 갓 다림질된 셔츠인 브릴 크림과 깔끔하게 빗질된 머리카락은 그의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에 엎질러진 사과 사이다 한 잔을 제공했다. 그는 갈색 눈을 가졌으며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를 녹인 약간 비뚤어진 미소, 그리고 너무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 나는 그를 더 잘 듣기 위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위장에서 느끼는 종류. 우리는 항상 정중하게 2년 동안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는 일요일에 내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아버지와 함께 카드 놀이를 했습니다. 프랭크는 제철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페니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1971년 간단한 행사에서 결혼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케이크와 친구들이 연주하는 음악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우리의 첫 작은 집은 임대되었습니다. 벽이 얇은 2개의 작은 방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웃이 그들을 통해 재채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랭크는 새벽이 되기 전에 일하러 떠나 황혼의 집으로 돌아와서 항상 작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돈이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의 토큰. 1972년에 우리의 마리아는 아버지의 눈과 어머니의 완고함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입니다. 프랭크는 처음으로 팔에 그녀를 붙잡았을 때 울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가능할 때마다 초과 근무를 하면서 2배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잠들기 전에 간신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땀의 한 방울이 우리 딸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제철소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종종 손가락, 화상, 부러진 팔이 발생했습니다. 프랭크는 수년에 걸쳐 사건에서 손에 흉터를 가졌다. 내가 큰 소리로 걱정했을 때 그는 단지 말할 것입니다. 남자의 일은 그와 같다. 중요한 것은 빵을 식탁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8년 후 1980년에 우리는 다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년과 함께했습니다. 후진. 나는 이미 28세였고 더 많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은 어려웠다. 나는 거의 9개월 동안 침대에서 보냈다. 프랭크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는 꽤 남자였고, 내 프랭크. 그들이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종류. 메리는 그녀의 동생을 좋아했습니다. 단 8살 때 그녀는 내 작은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먹이를 주고 기저귀를 바꾸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프랭크는 프로모션을 받았으며 우리는 심지어 흑백 텔레비전을 구입했습니다. 인생에는 리듬이 있었는데 안정적이고 단순하며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잃을 때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나는 불평했다.
집은 작았습니다. 돈은 빡빡했다. 작품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초과 근무,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런 말도 안으로 1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 매 초마다 소중히 간직했다. 각 미소를 보물처럼 보관하십시오. 메리는 아름답고 집중된 젊은 여성으로 빨리 자랐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부분적으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 중 첫 번째는 그렇게 멀리 갔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거에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프랭는 첫날에 한 달 동안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첫날 새로운 드레스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딸은 오래된 옷을 입고 대학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가슴이 자부심으로 퍼졌습니다. 그녀는 19세에 집을 떠나 학교에 가까워지면서 친구들과 아파트를 나누었습니다. 거리는 힘들었지만 버스 요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은 더 조용해졌다. 엠프티어. 그리고 아마도 주니어가 바뀌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항상 그의 여동생과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예약되었습니다. 메리는 친구를 쉽게 만들었지만 주니어는 그림을 선호하고 읽기, 아니면 그냥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학교는 그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생님들은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불평했다. 프랭크는 그에게 더 엄격했고 더 열심히 밀었다. 이 소녀는 확고한 손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나처럼 짐의 짐승이 됩니다. 나는 모든 어린이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프랭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긴장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 주니어는 민감했습니다. 그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차이로 인해 프랭크와 나 사이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작은 것,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의 팔에 쌓인 날을 끝내고 아침에 남겨진 문제. 주니어가 13세가 되자 프랭크는 더 큰 공장에서 더 나은 임금을 얻었습니다. 돈은 거의 2배였지만 기계는 더 무거웠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그의 등, 팔, 어깨 등 새로운 통증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의 피부에 연고를 문지르고 그의 통증 주위에 뜨거운 압축을 감싸고 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당신을 볼 수 없다. 프랭크. 나는 속삭였다. 이 직업은 당신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메리 S. 칼리지의 돈을 지불하고 주니어의 미래를 위해 저축할 것인가? 그는 대답했다. 남자인 남자는 자신의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루이스. 그는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은 솔직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선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으며 한 번도 자신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시 리듬에 정착했습니다. 프랭는 일하고 집을 함께 붙잡고 주니어는 우리에게서 더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리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할부로 집을 한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겸손했지만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프랭는 매주 주말마다 마당을 고치고 벽을 칠했습니다. 나는 커튼, 쿠션, 약간의 손길을 추가하여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바꾼 날이 왔습니다. 그것은 1995년 4월의 평범한 화요일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났고 프랭크의 커피를 만들었고 주니어를 위해 우유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프랭크는 서둘러 먹었고 내 이마에 키스했다. 오늘 늦게 집에 있을 거야고 말했다. 보스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결코 놓지 않았을 것이다. 전화는 오후 2시에 울렸다. 나는 날카로운 가을의 태양 아래에서 빨래를 걸고 있었다. 나는 안으로 서두르고 손은 여전히 젖었다. 내 가슴에 있는 것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루이스 밀러 부인. 프랭크 밀러의 아내. 바닥은 내 발 아래에서 사라졌습니다. 내가 대답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대답했다면. 다음으로 내가 알았던 것은 부엌 바닥에 있었고 전화가 내 옆에 윙윙거리고 그 중공 오프 훅 톤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카운티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불행히도 부상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공장, 결함이 있는 기계, 부분이 느슨해졌다. 그들은 가슴에 프랭크를 쳤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이 거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고통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평화를 주지 않았다. 병원에서 나는 그를 보았습니다. 옅은 금속 들것에서 어떻게든 창백하고 더 작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통해 내 손을 달렸다. 브릴 크림의 향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의 이마에 키스했다. 나는 그에게 아이들을 돌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프랭크의 죽음이 안개가 지나서 전화, 예도 및 결정으로 가득 찬 시절에 내가 생각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마리아와 주니어를 위해 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면서 나 자신의 그림자처럼 그것을 모두 옮겼습니다. 메리는 다음날 도착하여 파괴했다. 내 여자, 항상 너무 안정적임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다시 어린 시절에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붙잡고 있었고, 우리 세 명은 우리 가족의 남은 것에 집착했습니다. 전통이 지시한 것처럼 깨우기는 집에서 열렸습니다. 유자는 벽에 줄을 섰습니다. 공기는 커피 냄새, 꽃을 자르며 조용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갔다가 위로를 주는 말을 속삭이는 말을 속삭였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부드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니어는 모퉁이에 자신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슬픔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이 충격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틀렸다. 장례식의 아침에는 회색 하늘과 축축한 지구의 향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내가 소유한 유일한 검은 드레스를 입었다. 메리는 내 머리카락을 도왔습니다. 주니어는 출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주먹은 움켜쥐었다. 그의 턱이 꽉. 우리가 프랭크를 쉬기 위해 누워있을 때 나는 내 일부가 그와 함께 묻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땅에 속삭였다. 평화롭게 쉬세요. 내 사랑.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수다쟁이로 나는 만질 수 없었던 음식 접시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숨을 쉬고 증인 없이 울기 위해 혼자서 필요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간다. 나는 메리에게 속삭였다. 복도는 평소보다 차갑습니다. 집은 멀고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작은 화장실에 들어서서 내 뒤에 문을 잠겼다. 나는 타일 벽에 이마를 얹고 눈을 감고 눈물이 침묵으로 떨어졌다. 프랭크, 너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잠시 동안 그렇게 머물렀다. 아직. 구멍. 그런 다음. 목소리. 낮은. 남성. 문 바로 밖. 그녀는 확실히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너희들은 경비원을 서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신호를 줘. 내 마음이 멈췄다. 내 숨결이 잡혔다. 주니어의 목소리. 자물쇠에 도달하기 전에 문이 터졌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데스트로가 될 것입니다. Y 사랑, 가족 및 안전에 대해 내가 믿었던 모든 것. 그때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도 잃었을 때입니다. 그것이 끝났을 때 나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누워서 웅크렸습니다. 내 옷이 찢어졌다. 내 피부가 멍이 들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아프다. 그러나 내 영혼의 고통은, 그 고통에는 이름이 없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유부의 세계는 계속 회전했다. 어린 시절 친구인 캐롤이 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예도의 시대에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수프를 가져오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너무 약한 소리가 너무 약해서 목소리가 너무 깨졌습니다. 그녀는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의 하나님, 루이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 당신에게 이것을 했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들, 당신이 키우고 보호, 사랑하는 아이, 이 당신의 고문이 되었다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캐롤은 나를 발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내 상처를 청소하고 손이 떨렸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조각하려고 노력했다. 강도였나요? 그녀는 물었다. 누군가 침입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눌렀다. 적어도 주니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줘. 그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속삭임으로 나는 간신히 내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얼어붙었다. 그녀가 고정된 압축은 침대에 떨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루이스. 그것은 주니어였다. 그와 그의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지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캐롤의 눈에 공포를 보았다. 그녀는 내 자신의 진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당신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메리는 그 해에 졸업했습니다. 율식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오래된 넥타이를 입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녀의 졸업장을 받는 것을 보면서 프랭크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생각했다. 직물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손을 접고, 실을 배열하고, 손을 바쁘게 유지하면 적어도 한동안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친구를 사귀었다. 가까운 사람은 아니지만 친절한 사람. 나를 겪기에 충분합니다. 43세의 나는 다시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땀에 흠뻑 젖은 밤에 일어났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여전히 거울을 피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한 사람을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육체적 타박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았던 것,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메리는 뉴스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책을 맡았습니다. 더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더 나은 직업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오세요. 맞습니까? 그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물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여기에 작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일상, 깨지기 쉬운 리듬. 그러나 아무것도 나를 묶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를 가까이 유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나는 할 것이다. 여보, 나는 말했다. 우리는 함께 갈 거야. 다시 시작.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포장하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도시는 익숙하지 않은 거리, 익숙하지 않은 이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루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공예품 가게에서 일하고 딸과 함께 살았던 조용한 여성.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뜻함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작고 예상치 못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공유 웃음, 부엌에서 계피의 향기, 차분한 아침의 침묵. 나는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그림자처럼 걷기 위해 더 이상 뛰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들이 내 마음에 열렸습니다.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